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날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가 쉬면서 어제 오늘 좀 쉬면서 좀 개인적 시간이 남아서 많은 지표와 데이터를 좀 두루두루 봤습니다. 두루두루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의견을 가져왔어요. 방향의 판단은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체크하면서 갈 수 있는 재료, 못 갈 재료들을 체크하면서 시장의 방향을 좀 보고 투자에 좀 방향을 잡아보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계속 힘들게 조정이 나오고 있고 요즘 굉장히 안 좋고 뭐 인버스에 투자해야 되냐, 2900이 깨지느냐를 논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조금 이상 신호가 포착돼 가지고 요런 거죠. 최근에 그냥 대세 하락 추세로 가던 차트가 이상한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였던 거죠. 코스피 200도 보시면, 코스피 200도 항상 이 선을 3개월 6월 달부터 한 번도 이탈되지 않았던 다른 이상 신호가 나온 거죠. 뭐냐면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종목도 빠지면 하락을 하다 보면 반등을 하기 마련이고, 반등하다 보면 횡보로 넘어가고, 빠질 만큼 빠지면 횡보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수만 봐도 좀 그런 게 일단 포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추세대 상단에서 맞고 떨어졌으면 우리가 봤던 쌍바닥을 다지느냐 아니냐의 개념으로 2900포인트가 깨지는 걸 염두하고, 2900포인트가 깨지는 걸 보면서 2780포인트 정도를 얘기 드렸던 거죠. 2780포인트. 그 다음에 빠질 수 있는 데가 2780포인트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전부 하방을 예견하는 재료와 뉴스들만 돌아다닌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요즘 최근에 좀 바뀐 것들을 포착했다, 그거를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건데, 단순하게 이렇게 추세 때 올라왔다, 뭐 며칠 올랐다, 뭐 좀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종목으로 코스피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주봉으로 한번 깔끔하게 볼 건데, 주봉으로 보시면 단순하게 코스피 봤을 때 이게 일반 종목의 급등주라고 표현을 해보시죠. 표현해 보시면 사실 그냥 급등주라고 표현해 보면 파동상으로도 상승 1파 조정, 그 다음에 2파, 그 다음에 조정이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걸로 심플하게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죠. 3파가 언제, 아니, 5파가 언제, 4파, 5파가 언제 나오고, 그 마지막 하락 전에 상승을 뿜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계속 주식이 하락하고 빠질 때도 분명 여기에 견인될 수 있는 재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파동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은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계속 하방을 가니까 좀 미래적인 얘기를 일단 접어두고 그때 시황과 이런 걸 얘기 드리면서 전달해 드렸는데, 조금 더 길고 크게 갖고 온 거예요. 그게 길고 크게 갖고 와야 긴 시세를 보겠죠. 긴 흐름을 보겠죠. 그러면 일단은 최근에 2900포인트가 깨지냐에 대한 그 얘기를 나누던 시기에 계속 이상하게 그 2900포인트, 3000포인트가 깨지면 외인이나 기관들이 자꾸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 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요즘 최근에 완전 죽어 있어요. 호가창도 비어 있고 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있고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 요게 이제 굳이 또 제 얘기로 드리면 조정 끝물에 이런 또 그 패턴의 거래량이 나오기도 하는 건 맞아요. 그 마지막에 거래가 죽는다는 얘기죠. 나오다가 이렇게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조정 기간에 거래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 기간, 이렇게 거래가 이게 장기 조정 기간 갈 때는 거래량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상승각이 전부터 이렇게 모여진 거고, 상승 갈 때 좀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조정할 땐 좀 죽고, 올라갈 때 죽고, 근데 이때 하락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거. 그러면 자, 반대로 보면 여기서 저 추가 하락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 그러니까 좀 거래량이 이렇게 잔잔하게 빠질 수도 있겠지만, 뭔가 시장이 악재로 반영해서 인플레이션 공포해가지고 빠지려면 거래량도 들어오면서 투매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투매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반대매 나오고 투매 나오고 하면서 팔지 않고 싶어도 팔려지고, 뭐 공매도로 누르면서 기관 외인들도 갖고 있는 물량 다 던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물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나왔던 게 여기 최근 여기서부터 요만큼 던져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흘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행보할 때 매수도 들어오면서 매도 하면서 흐름을 지켜주고 있다. 요때 그 거래량은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야 그러면 이게 바닥인가?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지? 라고 보면 자 보시면 자 시장이 말 그대로 이게 아까 얘기 드렸죠. 간단한 일반 종목으로 보면 상승 조정 단계로 아주 심플하게 정리가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여기서 추가적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분명히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분명히 요거는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보면 좋게 보면 상승하고 조정한 것 뿐이라는 거죠. 하락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하락이 되려면 2900 깨지고 안 좋은 그 포지션들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미국장만 봐도 참 이상합니다. 분명 그 유동성이 풍부했다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그 나스닥 S&P가 다 신고가 지금도 경신하고 있어요. 분명 조정이 와야 되고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장인데 유동성 자체가 죽지 않은 거죠. 사실 글로벌 증시가 타오른 겁니다. 글로벌 증시가 활활 타오르고 최근엔 그렇죠. 코인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주식 안 하면 안 된다 할 정도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연출됐던 건데 지금 그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시장이 끝났고 하느냐라고 보기엔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현금성 자금이 아직도 풍부하다고 보이는 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해서 했다 금리가 오른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안 하던 사람들도 주식을 하기 시작했고 한번 관심을 갖고 매도를 하면서 하나의 재테크로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지금 현 위치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가 또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내년부터 한다 내년 말부터 한다 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빠진 것들은 옛날 데이터만 다 돌려봐도 금방 회복이 됐어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수가 20% 15% 밀려도 그게 회복되는 데는 그 기간적으로 몇 개월이 걸리지 않을 경우도 있고 단기간에 끝난 적도 있고 좀 기간이 걸려도 다 올라왔다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지금은 이미 우리나라 코스피는 기간적으로 보면 가격 조정까지는 모르겠지만 기간 조정으로는 충분히 거친 모습은 맞아요. 1년 내내 조정을 했죠. 1년 내내 조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금을 보면 자금이 유출되고 투심이 죽어있는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끊어지진 않았다라고 보여요. 관심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만 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니까 좀 더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일단 포착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라는 거죠. 자 거래량이 죽었다. 이상 신호가 발견되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렇게 또 요약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심상치 않다. 코스닥은 이미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코스닥이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포착됐던 외국인의 매수 또 있죠. 외국인의 매수도 있지만 가장 또 큰 건 이거예요. 자, 좀 얘기를 드릴 건데 또 이거 드릴 건데 자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락하고 요때 반등 갔을 때와 지금 반등 갔을 때는 되게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요때는 시장 전체가 하락이었고 전체가 반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빠졌던 걸 조금 올랐다 다시 빼고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개별 장세로 돌아가고 섹터가 바뀌었지만 바뀐 섹터 손에서는 계속 상승이 나오고 시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때 하락과 지금 하락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락할 것 같고 깨질 것 같은데도 메타버스 NFT 게임에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그 2차 전지가 죽지 않으면서 지금의 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번 주에 또 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일회성 그러니까 시간을 좀 길게 보자는 얘기예요. 일단 보면 반도체에 갑자기 돈이 들어오네. 그렇죠? 원래 우리 시장의 메인이었던 반도체. 메인에 반도체가 돈이 들어오는데 그 흐름 또한 나쁘진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종목별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최근에 코리아 서키트, 심텍 아니면 뭐 대덕전자 이런 것들 보시면 PCB 관련주입니다. PCB가 뭐냐면 그냥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 메모리 칩을 넣을 수 있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통. 그러니까 우리의 장기를 넣는 몸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는 몸통이다. 기판이다. 근데 그 기판이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구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 공급난의 또 하나의 재료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 공급난 슈퍼사이클이다 해놓고 다 빠졌는데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들이 기판 애들이 신고가 경신하면서 날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다 가는 건 아니고 섹터별 옥석은 가려야 됩니다만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MC넥스나 그 소개드렸던 옵트론텍이나 이런 거 보시면 카메라 모듈에도 시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고 상승이 그 하락장이지 상승장도 아니었는데 신고가 종목들이 생기고 순환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유지돼도 시장은 죽지 않겠죠. 2900 밑으로 가는 것보단 횡보를 한다든지 올려주든지 거기에 더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왜냐, 섹터별 수단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보시면 최근에 메타버스 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그 조정받은 기간에 갑자기 코스피 대형주들과 반도체에 돈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좋은 시그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포착됐던 요 캔들도 얘기 드렸고 코스닥.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이런 복잡한 얘기 말고 더 심플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코스닥이 1060포인트를 돌파해주는 그 모습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3050포인트를 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같이 견인된다고 봤을 때 여기가 돌파되면 우리가 그러면 그 재료로 시장의 상승을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엔 또 근거가 있는 게 거기에 재료가 뭐냐, 또 메인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다른 나라 유럽은 오르는데 안 올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우리나라 증시만 빠졌을 때 또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만 2900대 여기서부터 그냥 밀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고 코스피 그 세계 증시 꼴찌를 하고 있단 얘기죠. 지금도 저가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되게 싸고 저가 포지션이 있다는 건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빠졌어요. 거기에 그 재료로 했던 악재의 뉴스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재료가 너네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승을 갈 수 있으면 접종률이 높아져야 된다. 접종률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며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 드렸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정되고 경계 그 회복에 대한 확실성이 생기면 한 번 더 증신 불타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자꾸 좀 늦춰지긴 했어요. 이제 와서 진짜 그게 좀 8월 9월 빨랐으면 좋겠지만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또 밀렸고 또 안 좋았죠. 하지만 지금 시점을 보시면 제가 최근에도 돌아다니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세요. 음주도 즐기시고 못했던 심지어 키즈 카페에도 애들이 많고 뭐 마트 어디가 사람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하기 힘들 겁니다. 여행도 가지 못했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지도 못했던 그 한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소비가 이미 장전돼 있다는 거죠. 그게 증시를 불태워줄 수 있는 재료는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조건은 들어가겠죠. 유럽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아예 안 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안 가도 좋지만 가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조정만 해줘도 좋아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해주면서 섹터별 순환만 돼줘도 우리나라는 못 따라간 걸 따라갈 수 있다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11월이 12월이 뭐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재료가 기반이 된다면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이미 우리나라 증시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장을 보시면 밸류에이션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랬던 적이 없어요. 적이 없다니까요. 건설주 막 이런 것들 보면 뭐 증권주 이런 거 보면 이미 그 적정 주가로 계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보면 이미 바닥이에요. 이미 적정 주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예를 들어 테슬라의 PBR이나 퍼 같은 걸 보십시오. 돈을 훨씬 잘 버는 현대차, 기아차 보십시오. 다르다고요? 다르죠. 세계 글로벌 증시의 전기차의 중심이 테슬라인데 막상 테슬라는 포드나 뭐 도요타 이런 데보다 돈 한참 못 벌고 이제 막 정말 눈꽃만큼 벌고 있어요. 눈꽃만큼. 근데도 그 미래 성장에 대한 주가를 반영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주가도 못 받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가 전 고점 1월달 고점 자체도 그렇게 비싼 밸류가 아니에요. 다만 그걸 또 왜 그러냐 얘기 드리면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신흥국 지수고 선진국 지수도 아니죠. 거기다가 자금 자체가 풍부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거기에 요즘 지금의 이 빠짐에도 요렇게 조금 3,000포인트에 언저리에서 놀 수 있는 건 그만큼 자금이 유입된 거니까 유입된 돈만큼 조정받았지 않았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엄청 많은 얘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주봉이고요. 주가도 종목별 주가도 있고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조건 종목을 박스권 매매하시라 그러죠. 박스, 레벨업, 레벨 다운을 항상 얘기 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존재합니다. 보시면 코스피도 엄청나게 박스가 그려져요. 엄청 그리기 쉬워요. 그려지거든요. 제가 그린 게 이게 그린 지지대를 보면 자 2000포인트, 2200포인트가 박스, 2000에서 2500, 2500에서 2900, 2900에서 3200 박스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 박스가. 그리고 보시면 자 박스 레벨업이 됐다 이거죠.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어. 여기서 조정받았으면 자,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조정받았으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레벨을 올라간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여기서 한 번에 두 단계를 올라간 게 지금 증시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단계를 올라가서 쉬었으면 조정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종목으로 봐도. 근데 두 단계를 한 번에 올라 버리니까 조정이 긴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면 자, 두 단계가 올랐는데 자, 없던 유동성이 폭발했다며. 글로벌 증시가 엄청나게 폭발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정이면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급등주 차트 막 이렇게 이게 차트 종목 차트로 봐도 그렇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금 올려줘도 돼요. 올려줘도 되는 자리라는 거죠. 제 기준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시장이 견인됐으면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화이팅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다라고 보여요. 지금 당장은 좀 좋은 시그널 나와줬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자 그러면 언제 가고 언제 하냐라는 신호를 일단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신호를 코스피 3500 지수 보시죠. 코스피 3500 돌파 여부 요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여기 돌파되는 걸 보자. 그러면 좀 더 그리고 돌파될 때 그 종목 흐름이나 수급도 중요하니까 계속 그건 앞으로 보겠죠. 저랑 보실 겁니다. 그리고 돌파되는 거 그 다음에 코스닥의 전고점 돌파 여부를 보자. 돌파 여부 때 여기 중요하겠죠. 여기서 밀려버리면 또 힘들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코스닥도 요것도 되게 좋게 보이거든요. 밑단을 자꾸 두드리기면 흘러내립니다. LG전자처럼 예전에 LG전자처럼 삼성전자처럼 자꾸 밑에를 그 지지대를 두드리면 자꾸 지지층이 얇아지게 깨진다 얘기 드렸죠. 근데 자꾸 코스닥 상단을 건드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건드렸어요. 1000포인트를. 하지만 돌파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제대로 시원하게 돌파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돌파가 된다면 정말 돌파 매수로 봐도 되지 않나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자 일단은 시장 얘기를 이렇게 좀 전달드리고 의견들 좀 달아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가능성을 얘기 드리는 거. 그럼 반대로 좋은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반대로 안 좋은 걸 얘기하겠죠. 자, 안 좋은 건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분명 코스피는 아직 하락 추세라는 게 일단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하락 추세가 돌파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게 가장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또 글로벌 증시의 인플레 우려죠.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제일 해소 못하는 악재예요. 해소 못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 이런 것들이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유럽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죽어버린다면 그게 악재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장, 유럽장은 타오르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적들이 어닝 쇼크 나온 종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유동성이 들어와서 유동성이 끌어올려서 요렇게 다 가는 이때 다 갔어요. 뭘 사셔도 수익 났다니까요. 이때는 다 가는 시장은 아닐 거라는 거죠. 종목별 섹터별 장세, 종목별 재무 장세가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옥석을 잘 가려야 돼요. 섹터도 잘 가려야 되고요. 어느 섹터가 가는지. 자, PCB 갔다.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반도체를 투자한다.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면 반도체가 제일 먼저입니다. 반도체는 꼭 보셔야 되는 섹터고. 자, 그러면 내가 또 알아야겠죠. 흐름을 봐서 분명 그것도 같이
계속 보면서 보겠지만, 자, 내가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할 건지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할 건지 어느 섹터군에 투자할 건지를 또 가려야겠죠. 종목도 가려야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시장의 방향은 나와야 되고 우리는 좀 좋은 견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항상 좀 우울한 얘기만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보는 큰 관점의 시장을 한 번 더 얘기 드렸어요. 자, 상승 갈 수 있는 재료도 있다. 너무 너무 힘들어하고 풀죽지 마시라. 너무 위기소침해 계시지 마시란 얘기예요. 좀 화이팅도 하시란 얘기죠. 화이팅 하시고 정말 이렇게 한번 또 불타오르면 금방 또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도 되실 거고 수익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드린 적 없어요. 항상 부정 의견만 드렸단 말이죠. 항상 부견, 빠질 거 대비 인버스 대비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어요. 이때 계속 안 좋았으니까. 근데 최근에 흐름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좀 시장을 얘기 드리고 싶고, 또 계속 보면서 또 특이점들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또 관심 종목 섹터는 좀 봐야겠죠. 그래서 몇 개를 담아왔어요. 그게 좀 섹터별로 지금 주도 섹터 이런 것들, 반도체 같은 것들은 사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셔서 딱히 이제 그 섹터 흐름을 보면 되겠죠. 섹터 흐름에 어느 종목을 보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좀 다른 것들 요즘 시장에 강한 것들 갖고 왔는데, 자, 그래서 갈 수 있는 섹터의 중심은 일단 반도체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바이오가 좀 바닥을 다지지 않았나 보이기도 해요. 바이오도 좀 말 그대로 코로나 아니어도 이제 코로나 주들 말고 정말 바이오 연구 뭐 임상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바이오들의 시세가 전혀 간 적이 없어요. 그런 애들이 또 충분히 엄청나게 조정을 거치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기도 하니까 또 꿈틀대는 것 같으니까 얘기 드리고, 바이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OLED가 또 들어가요. OLED 관련 반도체에서 OLED, 그 다음에 카메라도 관심 가주셔야 돼요.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PCB도 뭐 지수적 흐름 체크 중요하겠죠. 얘네들이 얼마나 잘 날아가 주는지도 중요해요. 반도체에 선도되어 있는 지금 PCB 그 기업들이 날아가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섹터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게임 NFT는 자, 지금부터 또 이것도 의견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보냐면 메타버스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 쉬어갈 수도 있지만 끝나진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 메이저들이 다 매도를 치고 가지 않고 옛날에 대형주 삼성전자가 조정을 가든 뭐 LG전자가 조정 가든 조정 국면이지 하락 국면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하락하고 조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우리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당장은 좀 변동성이 심할 것 같아요. 왜냐? 당장은 대장주들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되게 좀 위태위태 하거든요. 근데 뭔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도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죠. 정말 쭉쭉쭉 또 올라 하던 것들이 정말 변동성이 커지면서 되게 고가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갈 수도 분명 있어요. 분명 이런 반도체나 이런 것 조정받을 때 골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좀 조정이 거쳤으면 좋겠는 것도 맞고, 충분히 좀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끝났다가 아니라 조정을 좀 많이 거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가 매수 포지션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못 샀던 사람들도. 그 다음에 좀 게임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종목별로 그래요. 종목별로 또 순환을 할 수 있습니다. 못 갖고 바닥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부각받으면서 시세 받을 수 있어요. 섹터가 죽지 않는 이상. 섹터가 조정이라서 대장주들이 조정받아도 못 가는 애들은 한 번씩 튀어오른다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는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게임주 갈 때 다 갔거든요. 이젠 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게임주도 거기서 또 옥석이 가려질 것이고, 메타버스도 다시 한번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 얘기지만 여태까지 봤던 시장의 흐름 보면 그래요. 지금은 개별 정세가 강하고 재무성, 실질적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몇 종목 보다 갖고 온 건데, 자, 일단 삼성전자, 코스닥, 코스피 지수 얘기 드렸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종목만 봐도 시장 흐름을 또 예측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만 돌파해주면. 그래서 72,000원 위로 가라 자꾸 응원했죠. 제가 72,500원, 600원, 700원 안착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안착만 해주면 얘가 힘도 받고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장은 단기적 하락 추세 보면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더 지지부진한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힘을 내주면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올라오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랑 똑같지 않나요? 저항대가. 그러니까 맞는 추세대 저항이 있고 넘어야 되는 저항 돌파 가격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항상 응원하는 거예요. 가야 된다. 72,300 올려줘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 코스닥 반도체 종목들도 활활 타오를 겁니다.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 상승 가는데 더 탄력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공유 드리고 거꾸로 볼게요. 밑에서부터 봤으니까 한국전자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 재료 체크 하시면서 보시면 일단 차트적 얘기만 드릴 거니까 종목 재료는 보시고 일단 금액적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엄청 지금 추세가 좋거든요. 여기가 오면 담아도 돼요. 담아봐도 돼요. 1,900원대가 오진 않을 것 같은데 온다 그러면 그만큼 온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는 거긴 해요. 일단 절반치를 볼까요? 절반치 봐서 여기 정도? 2,000원 초반대에서는 눌림목에 매수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 조건이 들어갑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적 많이 올랐고 부담스러우시죠? 항상 그러시잖아요. 항상 그러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이걸 왜 갖고 왔냐 보면 지금 최근의 수급도 얘가 심상치 않아요. 얘가 엄청나게 또 세게 올라오고 보통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예전에 위메이드가 박스 돌파했을 때 상한가를 갔었죠. 그때 이후에 몇백 프로 갔는데 얘가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고 그런 기준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뚫지 못했던 박스를 뚫어준 겁니다. 박스 돌파 급등이 나온 거예요. 여기가 저항대거든요. 여기가 되게 센 저항대인데 이 저항대를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로 뚫어줬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일단 박스 상단까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놀 거라는 거죠. 당분간은 여기가 돌파되면 다시 한번 또 박스가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당장 뭐 사가지고 뭐 가져가면 되냐 그렇게 보시면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등하고 어려운 것 같은 것들은 금액이 적으면 부담스러울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 종목에 예를 들어 투자금 1억인데 200만원 넣었다. 뭐가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지금 기준목 여기 2,000원 초반이라고 얘기 드렸죠. 2,000원 초반대 2,000원 초반대 또 2,000원 초반이에요. 2,060원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것만 주봉만 봐도 그렇고 2,060원 2,100원 이렇게 2,000원 초반대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해볼 수 있다. 해볼 수 있고 여기 상단 열어가지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왜냐 엄청 또 하나 포인트 주봉 보시면 월봉 보시면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의 양을 보세요.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죠. 이 종목에.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끝난 것도 이미 끝났고 월봉상으로 봐도 이제 상승 초입으로 보인다는 거죠. 상승 초입. 그래서 같이 한번 또 추적해 보시죠. 일단 파동이 나오긴 했어요. 파동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찐파동을 요게 1파로 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파동의 1파 상승이 나왔다가 아니라 그냥 바닥권 박스였고 박스 돌파 1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파, 2파, 3파가 기본 형태라고 봐도 아직 월봉상으로도 갈 수 있고 단기적 여기서부터 상승의 시작으로 보자는 거죠. 이 박스대를 좀 무시하고 덮어두자 해서 갖고 온 거니까 금액대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목 줄 때 매수 괜찮지 않나. 그래서 손절 라인은 1,900원이 돼요. 손절 라인은. 그러니까 이 종목을 끊어야 되는 라인은 1,900원 또는 더 짧게 보실 분은 2,060원 여기 끊으시면 돼요. 2,650원 이탈하면은 여기 이것들이 좀 허구가 될 수 있다라는 제 기준의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2,000원, 2,060원, 1,900원 정도 부분까지만 안 깨지면 얘는 좀 윗단을 열어봐도 되지 않나 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재료 꼭 체크하시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좀 담아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론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요런 것들입니다. 요건 좀 다른 의미로 추천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저 몰랐는데 그냥 차트만 보다가 얘 차트 뭐지 싶어가지고 일단 매수를 했었어요. 2,000원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거든요. 2,000원 안 깨지면 가져가 보자 얘기 드렸는데 2,000원 저가로 포지션 잡고 안 깨지면 가져보자였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 횡보 중이긴 한데
제가 좀 몰랐던 건 요겁니다. 몰랐던 건 요거예요. 요건데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뭔가 재료나 되게 좋았던 게 아니라 그냥 대선주였다거든요. 정치 테마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로 올라갔고 반납했다.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마를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또 공부로 테마 잘못하면 반납되면 이렇게 된다. 바이오들 보시면 바이오들이 갔다가 못 가면 이렇게 다 떨어져요. 다 내려와요. 근데 끝났다. 그래서 그냥 지 가격대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더 밑단도 충분히 있고. 그런데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갖고 온 건 이게 외국인 보유양이었어요. 처음에 보유양.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보유양이기 때문에 2,000원 손절 잡으면 한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단타를 많이 쳤어요. 한 두세 번 쳤거든요. 저도. 근데 최근에 여기 또 이게 보시면 그 캔들 그 고점 10% 뛰었다가 마이너스 종가 마감했죠. 그리고 당장 추세가 안 좋아서 외인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 물량은 좀 심상치 않아요. 이 물량은. 그러니까 이 물량이 되게 많거든요. 물량이 되게 많다는 게 되게 포착이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락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개인의 매수. 뭐 뉴스 하나 떠가지고 얘도 메타버스냐 뭐 이런 뉴스 떠가지고 올라간 건데 뭐 일단 아닌 걸로 결론은 났고 이 외국인의 매집 이게 개인 매수로 나온 매도가 있긴 하지만 이 매수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하락 매집을 한 거예요. 하락 매집.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시면 되겠냐면 베스파란 종목입니다. 이것도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게임주인데 요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0,000원 손절 드렸어요. 10,000원 손절 드리고 여기까지 올라갔었어요. 12,000원. 그러니까 한 20% 넘게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요걸 노렸던 거예요. 10,000원. 바닥에서 튕김, 반등을 먹자였는데 이것도 이유가 하나였어요. 요거였거든요. 야, 이겁니다. 딱 여기만 보시면 이 기관의 매집. 와, 이 기관이 이렇게 물량 많이 갖고 있다고? 이렇게 하락했는데 60%가 빠졌는데 그리고 외인이 이렇게 많이 최근에 또 담고 있는데 근데 주가 고점 대비 68% 빠졌네.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거 얘네가 어떻게든 수익을 개미를 꼬셔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거 앞으로 공부로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런데 요렇게 10,000원이었던 금액이 요렇게 10,000원 딱 10,000원 잡았죠. 10,000원 잡고 이렇게 빠져요. 6,400원까지 빠집니다. 6,400원. 6,400원이 얼마냐면 옛날 코로나 팬데믹 때 금액대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4,300원 여기까지 빠진 겁니다. 게임주 다 좋은데 얘는 이랬죠. 근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바닥에서 한 100% 가까이 올려버려요. 바닥에서 저가 대비 100% 정도 올려버려요. 거래량이 엄청 터졌죠. 여기서 한 번 더 빼가지고 여기서 매수 쫙 당겨가지고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나간 거라고 봐요. 이거는 베스파는. 그래서 이론도 관찰해보고 2,000원 깨져도 밑에서 이거 매집이 있으면 뭔가 한번 이렇게 크게 튀어올 게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시되 2,000원대 지금도 관찰하시되 외국인 수급 계속 체크하면서 급락해도 이건 괜찮다. 오히려 되게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오히려 베스파 보시면 얘는 지금은 이제 추천은 못 드리고 아니에요. 제 기준에. 왜냐 이거는 외인들이 털기 위한 작업이었다라고 봐요. 이 물량을 털기 위한 작업이었다. 보는 게 재무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러다가 잘못하면 거래 정지되고 내년에 상폐되겠다까지도 보여지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서 담고 하시는 건 좀 반대드리고 공부 차원으로 이거는 가져온 거고 이론이나 경동제약도 얘기 드렸죠. 심상치 않다는 거죠. 이 수급은 분명 튈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네오위즈 홀딩스고요. 네오위즈 홀딩스는 네오위즈의 지주회사죠. 근데 네오위즈랑 또 차트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다르게 움직이는데 얘도 아까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얘도 정말 여기죠. 뚫지 못했던 무거운 벽이 여기에요. 여기가 예전에 고가 때도 있고 옛날에 아무튼 또 되게 강한 저항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저항대 치고 올려왔고 사실 이건 여길 봐야 되거든요. 주봉으로 보면 여기가 중요한 건데 지금도 여기가 눌림목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44,000원대까지는 아니고 자 여기입니다. 53,700원 정도를 보고 싶다. 단기적 보면 여기가 의미있게 돌파된 건 지금이에요. 이 박스 이 꼬리까지 이 꼬리도 꽤 매물이 많아요. 꼬리가 간단하게 보실 게 아니에요. 캔들을 많이 주로 봐야 되지만 꼬리도 절대 만만한 그 매물량은 아닙니다. 근데 꼬리가 여기까지 있다는 거죠. 여기 매물대예요. 여기가 저항대인 거죠. 근데 저항대를
뚫어 올린 거죠 이번에. 그래서 여기가 이탈하면 되고, 얘는 아까 한국전자 홈디스보다 훨씬 매수 자리가 가깝죠. 그리고 단기적 우상향하고 있고, 또 하나 포인트, 최근의 거래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의 거래량이 또 잘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와서 올려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네오이즈 홀딩스도 관심 좀 담아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53,500원 정도, 여기 언저리 여기 정도까지, 여기 많이 보면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꼬리, 여기까지 와서 51,000원 초반대 이탈 안 하면 추세 살아있는 한에서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추세 때니까, 일단 추세 때니까 좀 더 봐도 되겠네요. 더 위로. 아까 얘기 드렸던 금액으로 보시죠. 여기 여기대로 53,000원 여기 구간이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저가 매수. 하지만 이제 계속 상승하면 그 저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 추세 때 눌림목은 55,000원 54,000원 중반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54,000원 정도 대에서 53,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면 또 대응해 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다음은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얘도 제가 설정할 수 있는 기준봉이 생긴 종목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돌파가 최근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와서 이게 가다가 조정.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OLED 관련 중에서 좀 세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조금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다른 거 다 우양할 때 되게 힘차게 올라와줬던 종목이고, 그만큼 주목받는 종목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점 대비하면 이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종목에 비하면. 근데 그만큼 힘이 좋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대장이었어요. OLED 대장주입니다. 또 대장주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OLED 수급에 관련 유입이 된다, 자금이 계속 지속적 들어온다 그러면 이 친구도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도 중요하고 상승도 되게 이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500원 정도 금액대 잘 설정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AP 시스템도 OLED 관련주고요.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왔는데, 얘는 반대예요. OLED 관련주 중에 되게 바닥권에 기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정말 최저가 부분 아닌가. 옛날에 그냥 이 종목의 자체에 거의 최저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는 금액대죠. 금액대 자체가. 그래서 OLED 관련 수급 따라가면 저가 매수로도 따라 올라가는, 따라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 특징이 있죠.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주포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렇게 상한가 나오고 뭐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 전례가 어떤가 이렇게 중요하긴 한데, 한 번 또 이렇게 후발주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그 다음에 시총이 작은 것들은 한 번 또 세게 터지면 또 되게 세게 터지니까 바닥권에서 또 큰 시세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또 OLED 관련 쪽 괜찮은 흐름 나오니까 바로 거래량 나름 동반된 그 캔들이 나왔죠. 그래서 당장적으로도 여기 좀 저항대가, 여기가 기준목 잡을 수 있는 곳이 돌파되면 좋긴 하지만, 당장은 여기 이평선 정도 23,000원 중후반 정도 보시면서 여기 손절라인 잡으면, 23,000원 손절라인 잡으시면 또 저가에 담을 수 있는 섹터로 보인다라고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종목은 많이 못 봤어요, 시장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좀 궁금한 종목이나 이런 시장에 관심 있으신 얘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소통해 보시자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도 되게 좀 좋은 흐름으로 쭉쭉 올라가서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 주 고생하셨고, 또 다음 주 화이팅 해보자고요. 네,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